이렇게 두둑한 데는 효과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장 비싸겠네요. 이제 다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높아지면 화상을 입겠죠. 얼굴이 더 네모내졌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너무 잘 지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왔거든요. 리프팅을 되게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리프팅 종류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 그쵸. 일단 리프팅이라는 거 원리를 설명을 하자면 피부 진피 내에 콜라겐이 빠져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는 이런 콜라겐을 다시 재합성해서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게 1번 목표예요. 이게 이제 표피. 그 다음에 이 안쪽이 이제 진피인데 이 혈관 보이시죠? 이 옆쪽으로 있는 게 이제 콜라겐이 많이 있는 진피층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진피층에 콜라겐도 많이 없어지고 탄력 섬유도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피부가 자꾸 중력 방향으로 하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리프팅 레이저를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콜라겐이 쫀쫀하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주파 에너지가 들어가서 우리 피부에 있는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저는 초음파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근막층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지방층을 지나서 요 근막을 우리가 스마스층이라고 하는데요. 요 스마스층을 단단하게 잡아줘서 근육이 처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콜라겐에 영향을 주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근육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강력한가요? 둘 다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요 표면에 들어가는 게 써마지, 안쪽에 들어가는 게 울세라라고 해요. 슈링크는요? 슈링크는 울세라의 국산 카피 제품. 더블로라는 것도 국산 카피 제품.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이름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이제 써마지하고 울세라에서 다 파생돼서 나온 거고, 이게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지면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레이저가 나온 게 인모드, 뭐 튠페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의 장점을 살려서 만든 거기는 해요. 그러면 그게 가장 비싸겠네요. 이제 다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려면 정말 너무나 방대하긴 한데요. 써마지를 그래도 저는 가장 강력한 고주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는 온도가 달라요. 우리 피부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콜라겐이 자극을 받냐면 적어도 43도에서 65도까지 그때가 되는 게 가장 리프팅, 탄력에 도움이 된다. 그것보다 더 높아지면 화상을 입겠죠. 그러면 강도가 강할수록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강도가 세다고 좋은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차이도 되게 커요. 어떤 사람은 정말 43도만 돼도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60도까지 올라가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레이저가 더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요.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묻는데 제일 중요한 거, 얼굴에 따라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정말 얼굴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얼굴의 디자인을 잡아라.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점점 꺼져가고 여기도 꺼져가는 게 저도 제일 고민이긴 한데, 이런 데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울세라를 많이 하면 안 되는 부위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선택할 때 이런 이제 경험이 많은 병원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자하고 상담을 할 때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굉장히 많이 봐요. 이 사람은 말을 할 때 어떤 습관이 있구나, 어떤 근육을 좀 많이 쓰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시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웠을 때하고 섰을 때하고 얼굴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디자인을 좀 잡아놔야 돼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방층이 많이 하강한 곳은 초음파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지방층이 많이 내려갔다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깊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층을 좀 잡아줘야지 탄력 있겠죠. 여기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여기를 좀 잡아줘야 되고, 여기가 내려갔으면 여기를 잡아줘야 되고. 나이별로도 되게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써마지나 울세라나 뭐 인모드나 모든 레이저 그것들은 너무 처지기 전에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좀 빨리 시작을 해야지 더 처지는 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하게 시술을 함으로써 늘어지는 거를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리프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쵸. 나이에 따라서 저는 추천을 하기보다는 나의 얼굴형에 따라서 그다음에 나의 주머니 사정에 의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이제 뭐 슈링크? 네. 이거를 비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20대, 30대가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이중턱, 턱살이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중턱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모드의 FX 모드하고 울세라나 슈링크 울세라의 특징은 뭐냐면 슈링크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영상을 보면서 시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슈링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울세라보다는 약간 에너지가 약한 느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내 나이 정도는 슈링크보다는 울세라의 비율을 좀 더 높이는 게 좋고 나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에는 저는 울세라하고 슈링크를 같이 하라 그래요. 혹시 기계별로 유의사나 관리법이 있죠. 네.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열감이 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도를 한 60도까지 올려주는. 그래서 그 열감이 너무 빨리 사라지지 않도록 아이스팩이라든지 너무 찬물 세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술 당일날은 조심하라 그러고요.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처진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밑에 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 울세라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뭐 부작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좀 부어요. 많이? 오히려 부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데 좀 붓고 한 3일에서 7일 정도 아파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심한 사람들은 울세라 여기 맞고 나서 얼굴이 더 네모내졌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한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이제 라인이 그때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울세라의 부작용에 뭐 해골 얼굴, 뭐 얼굴에 살이 다 빠진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반면 생각을 해보면 빠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두둑한 데는 효과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살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살이 없는 사람들은 울세라를 턱라인만 하는 거를 권하기는 해요. 샷 횟수랑은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뭐 200샷만 하기도 하고 600샷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렇지만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크게 구애를 사실 안 받아도 돼요. 단지 너무 이렇게 두둑두둑한 사람들은 이제 써마지는 패스하고 울세라만 하기도 하고 저같이 살이 좀 없는 사람은 울세라를 패스하고 써마지만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 네. 이벤트로 막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만큼 못 봤는데 그렇게 사버리면 안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벤트를 저희 병원도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한테 안 맞는 거면 안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럼요. 싸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물건도 막 싸다고 사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싸다고 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더 주의하셔야죠. 그리고 리프팅 할 때 수면마취를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써마지 울세라라 그러면 아프지 않아요? 막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안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술자 입장에서는 저는 수면 마취를 절대 안 시켜주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 수면 마취가 오히려 환자한테도 더 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식은 없지만 이 시술도 뜨겁고 아프기 때문에 환자들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이다 보면 시술자는 더 세게 오히려 못하고 그리고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뜨겁냐? 참을만 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가면서 제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수면 마취를 하면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게 했다가 화상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수면 마취를 안 했으면 좋겠고 안 하고도 충분히 잘합니다.
기간이 6개월에 한 번. 아니요. 써마지 울세라 같은 경우에 이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하라고 하고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나 조금 처지는 것 같아 할 때는 중간중간에 관리하는 개념으로 인모드하고 포텐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이 내가 살아있는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늘어지고 시작을 하면 그 늘어진 거를 제거하는 건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나중에 그냥 수술할 거야, 안면거상술 할 거야, 뭐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면거상술이라는 거는 이 남는 조직을 잘라내고 올려주는 거거든요. 피부 조직이 탄탄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수술이라는 게. 그렇죠. 잘라서 올려주는 거니까 피부 조직을 탄탄하게 해야지 잘라서 올리더라도 젊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조직을 탄탄하게 하는 게 결국은 이런 레이저들이니까,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결국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운동과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운동, 다이어트, 피부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